그러면은 이렇게 삼각채권으로 분류가 되면 워크아웃에서도 70%까지 면제를 해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한번 비교해보고 이런 분들은 워크아웃 유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요, 개인회생이 유리해요.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겠죠.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원금 탕감이 좀 어렵기도 하고 변제 기간도 길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짧고 굵게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도 유리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이 이점이 크지 않은 분들, 워크아웃을 고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개인회생을 통해서 얻는 그런 이점이 채무자분들마다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나는 워크아웃 하는 게 낫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개인회생 제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공제하고 모든 남는 가용소득을 변제를 하고 못 갚는 거는 그냥 감면을 받는 제도이죠.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관면이 되는 채무가 작아질수록 개인회생의 이점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득이 내가 굉장히 커서 변제에 투입되는 가용소득이 많고 그다음에 채무가 많지 않은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면은 그냥 원금을 전부 변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원금이 탕감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3년 동안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8년 96개월 동안 변제를 하기 때문에 변제금이 대폭 줄어들게 돼요. 좀 어느 정도 생활비를 확보를 하면서 소액식 변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워크아웃을 알아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소득이 좀 큰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반대로 소득이 이제 없는 분들 혹은 소득이 좀 애매한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워크아웃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은 소득의 요건을 굉장히 빡빡하게 보는데 워크아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워크아웃 제도 같은 경우는 채무자 개인이 아니더라도 뭐 가족의 어떤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용인을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규칙적이지 않고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보다는 워크아웃을 고려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재산이 이제 청산가치에 잡혀서 이제 청산가치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내가 뭐 주택 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개인회생 진행하면은 재산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좀 대안책이 될 수가 있어요.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하죠.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어도 기한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는 협약을 채권사들하고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원리금만 잘 납부를 하면은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일단 원리금만 잘 납부하면 경매 실행되지 않는다, 이 점을 일단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개인회생은 경매가 되나요? 경매가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개인회생 절차 들어가게 되면은 채무자가 회생을 시작했다, 그거는 기한이익의 상실 규정으로 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회생 시작했으니까 돈 한 번에 다 갚아라고 금융기관이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경매도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금융사랑 별개로 협의를 해야 돼요. 제가 잘 갚아 나가겠습니다, 경매 넘기지 말아주세요 라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워크아웃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그런 어떤 부동산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워크아웃에서는 원리금만 잘 납부하면 경매는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기 연체자로 이제 통상 1년 이상 연체가 있으신 분들은 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융사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계속 손실로 잡히고 있는 거죠. 그 채권은 있는데 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실 채권이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금융사에서 회계상으로 이제 손실 처리를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삼각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채권은 이거 못 받으니까 내가 그냥 손실 처리할 거야 라는 채권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삼각채권으로 분류가 되면 워크아웃에서도 70%까지 면제를 해줘요. 원금 탕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워크아웃은 그렇진 않아요. 삼각채권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해줍니다. 이제 워크아웃을 통해서 원금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각채권이 있어야겠죠. 삼각채권이 있기까지는 좀 장기 연체가 필요하거나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는 것도 삼각채권으로 전환되는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율이랑 워크아웃에 따른
다른 어떤 면제되는 정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 좀 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좀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변호사랑 좀 상담이 필요하고 잘 설계가 필요하다. 근데 다만 어쨌든 워크아웃을 통해서 장기 연체 중인 분들은 원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랑 비교해 봤을 때 좀 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워크아웃 제도가 개인회생 제도보다 유리한 분들, 좀 핏하게 잘 맞는 분들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서는 나는 개인회생보다는 워크아웃 하는 게 좀 좋겠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가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또 잘 안내를 해주실 테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또 저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